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압구정 아카데미 사회를 맡은 내교융합학과 장래혁 교수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코로나19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현재와 미래 여섯 번째 주제는 한국과 세계 시민 의식입니다. 오늘 함께할 실용영어학과 윤경주 학과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과 소개도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실용영어학과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저희 학과는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과 세계 안에서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을 갖춘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그런 그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교육과정을 갖추고 또 실제로 학생들을 그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실용영어학과 또 학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본교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또 미국이나 호주, 유럽 유명한 대학들하고 또 학술 교류 협정도 맺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에 통해서 해외에 또 많은 지인들로부터 소식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요즘 뭐 어떠십니까? 네, 실제로 저희 사실은 저보다도 총장님이 더 많이 애쓰셔서 MOU를 많이 맺었고요. 저희 그 MOU 맺은 학교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 지인들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그 현재 재학생 중에서도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로 나가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통해서 들은 소식은 초기에 그 중국하고 이제 한국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저를 걱정해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 오고 싶다고 이제 제가 거기 있는 이제 분들을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 세계에서 이 팬데믹 발표하기 전서부터도 너무 급속도로 이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실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처음 당해보는 아주 사상 초유의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고 낙관적인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유럽은 사실 친구들도 많이 있고 특히 이태리에 근데 들리는 소식은 지금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긴 한데 아주 조금 많이 근심스러운 그런 상태였어요. 어떤 점을 좀 부러워하고 아니면 뭐 또 초기에는 걱정했다가 이제 조금 오히려 뒤바뀐 형국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확진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생했고 그 동선을 다 공개를 하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이제 주별로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 몇 명이 발생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어디에서 몇 명이 발생했고 근데 동선은 하나도 알려지지 않는 그래서 조금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마스크 사용을 초기서부터 이제 권고를 해서 그런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또 없는 그런 문화이기도 했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저희 아이들 둘이 살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2월 말에 3월 초에도 하나에 일단 없고 살려 해도 온라인에서 살려고 주문하려고 보니까 하나에 10불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 그래서 지금은 뭐 재택근무 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감염도 문제이지만 그걸로 인한 경제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는 우리의 투명성 같은 거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잘 대처했다는 초기 대응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확진자 이제 동선이 공개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국은 굉장히 또 발빠르게 대처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또 유럽 같은 나라에서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상 정책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또 뭐 호주를 비롯해서 많은 뉴질랜드도 뭐 4주간 자가격리를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도 듣고 특히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막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해외에도 거주 체류도 또 많이 하시고 또 네네. 많은 지인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이제 그런 문화적 차이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문화권마다 언어권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그 우선으로 하는 그 가치가 있는데요. 그 영미 문화권 같은 경우 미국, 뉴질랜드, 호주, 영국,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 프라이버시 이슈라는 게 모든 것에 좀 우선되는 그런 가치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 사태를 조금 키운 그런 어쩌면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CCTV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범죄나 이런 예방을 위해서 곳곳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도 호주에서는 그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우리 그 차에 보통 다 그 앞에 달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법적으로 달 수가 없어요. 자기만 볼 수 있고 차 뒤나 차 앞에 다른 사람을 찍을 수 없게.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관인 사회에서는 이번에 그 동선 밝히는 거나 이런 그 빨리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르군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마스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쓸 때 그 범죄 그 가능성,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총기 소유가 이제 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더 큰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마스크 사용에 대한 문화나 인식도 달랐던 것이 사실 이번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어떠냐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너무 오래 걸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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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문화권, 대륙별, 국가별 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네.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19를 보통은 이제 그 인수 공통 감염병, 동물과 인간의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거에 뭐 사스, 메르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인간의 어떤 도시 문명화의 지속적인 뭐 침범, 동물 생태계, 또 이것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 이제 또 다른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도 최근에 말씀하신 호주에서는 또 얼마 전에 종식이 된 6개월간 산불이 6개월간 한반도 넓이의 거의 80% 이상을 태웠다고 하는 이런 것도 결국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인간과 자연의, 호주 하면 그런 게 많이 떠오르는데 한국에서 이런 코로나 또 호주에서 보셨을 때 그런 인간과 자연의 공존, 네. 철학 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호주는 사실 그 굉장히 그 넓은 지역이어서 뭐 기후도 그렇고 이제 중간에는 사막 지역이 있어서 보통 건조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산불이 시작됐던 시기가 호주 이제 남반구이기 때문에 그 여름이 시작되면서 건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호주는 그 우기가 7월, 그러니까 반대로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데다가 건조하고 비도 안 오니까 그 부시파이어라고 하는 그 산불이 처음에 시작된 곳에서 그 불꽃이 튀면 그 스파크가 정말 멀리는 소나무 같은 그 솔방울은 한 10km도 간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불꽃이 이제 멀리 퍼져서 거의 200개 정도의 부시파이어가 곳곳에서 이제 생겼고 그걸로 인한 데미지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인명 피해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호주 역사상 지금 이제 200년 정도의 역사인데 이민 그 사가 제일 큰 산불이었죠. 근데 해마다 산불이 좀 있기는 했는데 이번에 분석한 거를 보니까 그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건조함의 그 intensified, 예를 들면 그게 굉장히 이제 급속하게 건조하고 더 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지구 온난화와 그 생태계 파괴가 이것을 점점 더 부추길 것이다. 이게
이 지금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하는 이제 학자들의 분석이나 이제 연구 결과들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호주 자체는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의 모든 정책이 다 환경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이 없거든요. 근데 그 주변 국가들에서 뭐 인도네시아 뭐 하여튼 그 주변 국가들 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다른 데서 그리고 지구 전체가 지금은 빌리지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호주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저 끝에 있는 다른 나라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나라, 한 대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각성해야 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인간의 그 교만함, 생태계를 존중하지 않고 정복자로서 그냥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개발하고, 그 물질 문명에 대한 아주 그 경각심이 없이 그냥 무작정 개발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그 가져온 이런 그 커다란 인명이나 그 재산 피해나 이런 것이 사실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걸 회복하려면 10년, 20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넓은 지역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환경 문제나 좀 이렇게 생태계를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지구 전체가 한 마음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간과 자연의 공존 아주 중요한 이 코로나19가 주는 또 우리가 조금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네. 위협에 대한 대처만 하다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네. 그런 물질 문명의 경각심 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네.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한국이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네. 지난 세기 한국인으로서 살아왔다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네. 또 다른 대륙, 인종, 문화의 이런 걸 보면서 네. 우리 오늘 주제인 세계 시민이라는 어떤 지구촌의 공동체 의식을 네. 좀 싹을 틔우는, 네. 그래도 본래 갖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냥 한국인이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이런 좀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조금 닫고 살아왔던 것도 아닌가. 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네. 오늘 주제인 또 한국과 세계 시민 의식,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인식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여기 그 한국인에게 고함이라는 저희 학교 총장님 책을 누가 추천을 해주셔서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책이 쓰여진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네네. 되고 초판은요. 그리고 이제 9.11 테러 났을 당시에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마치 오늘을 예견한 듯한 그런 통찰력, 그런 영감을 주는 책이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소개를 받아서 시작한 New Humanity Movement라는 데서 오랫동안 이제 유엔의 이제 NGO 단체 중에 하나인데 일을 했는데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구 시민 운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작은 단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묵묵히 일을 해왔는데 이게 서로 연대하고 공조해서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올려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그만하게 우리 사이에서만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도 지금 닥친 위기가 크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총장님이 홍익인간 이와 세계라는 그런 우리 국학 안에서의 그 가치관을 이제 새롭게 꺼내서 조명을 해주셨는데 서양에서의 그 크리스천이즘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슬로우 리빙을 하게 되잖아요. 혼자서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나 자신을 또 성찰하는 계기도 되고 나의 건강 그리고 이웃의 건강도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 이렇게 이런 위기 통해서 본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가치는 그 인간 존중, 인간 사랑에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을 정말 잘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같이 공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연대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기 위해서 물론 나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지구시민운동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참여하고 있는 뉴 휴머니티 무브먼트의 그 회원들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사실 굿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어나면 새롭게 확진자 숫자, 뭐 사망자 숫자가 너무너무 이제 우울하고 슬픈 뉴스이기도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 뭐 무료로 장보기에서 거기 택배로 이제 배달해 준다던가 그 이태리에서도요. 그리고 또 브라질 같은 데는 사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 사장님이 그 하나 500%까지 올랐대요, 마스크가. 그런데 자기는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50% 할인 가격에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팔았다든가 그런 진짜 리얼 굿뉴스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총장님도 강조하신 그 인류애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지구 평화 달성 위해서는 사실은 그 생각하고 그냥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실제로 액션해야지 돼요.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사실 제가 툰베리 그 환경운동가 있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저렇게 어디서 저런 열정과 파워가 있었을까 하고 감명을 굉장히 받았었는데 사실은 우리 학교에 이제 제 과목도 듣는 학생인데 그런 학생 지구시민운동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작은 그 불씨들이 자꾸 모여서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나 했고, 아까 그 세계 시민의식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세계가 이렇게 국경이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그 세계 시민의식을 일깨우고, 그 세계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생활 그 루틴 그리고 룰을 정해야 될 때다. 쓰레기 버리는 문제서부터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 무분별한 구입 그러니까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것서부터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한국 사회가 지금 코로나 19에 잘 대비하는 전 세계에서 좀 바라다 보는 눈이 좀 달라졌잖아요. 이제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좋은 DNA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 지식이나 경험을 축적해서 우리 후대에 잘 남겨주고 넘겨줘야 할 텐데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좋은 가치관 그리고 정말 그 필요한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 가치관이 지금도 그대로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BC, AC 할 때 Before Christ, After Christ 이렇게 나눴잖아요. 요즘은 Before Corona, After Corona라고 BC, AC가 달라졌대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인들이 지금 정말 각자가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지만 이후에 다 극복한 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세계 그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로서 그 지구, 그러니까 환경 존중하고 생태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다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에 한국인의 고함에 또 그 감명 깊었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국제사회가 한국을 주목하게 되는 이 시점에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한국인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이런 세계 시민 의식의
그 DNA를 네. 조금 앞장서서 네. 선도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그 코로나19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현재와 미래 네, 6번째 시간 실용영어학과 윤경주 교수님과 함께 보냈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 기회를 가질 네. 수 있어서 기뻤고요. 사실 학생 모임이나 저희가 보통 하는 커뮤니티 면대면 미팅을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계기로나마 저희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조금 서로 이렇게 힐링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인터뷰가 조금이라도 네. 그 네. 희망을 주는 그런 네. 메시지를 주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좋고 귀한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구호는 항상 네. 대한민국 화이팅, 아. 또 세계 시민 의식을 담은 지구 시민 화이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대한민국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지구 시민 화이팅!